안녕하십니까, 용서마우스입니다. 오늘 공주시 계룡면에 대지예요.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해 놓은 땅에 집 짓기 앞서서 우선 한 2년 정도 사용하실 목적으로, 농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여기 대지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로 신고해서 이렇게 쓰는 현장입니다. 예?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 빼고. 하이큐빅 디자인 컨테이너, 상당히 고급형 모델입니다. 가설 건축물인지라 면적에 제한도 없고 이런 데크 포치들 전부 허용되는 부분이에요. 고급형으로 창문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모델은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있는 게, 노인은 현장에 따라서 이렇게 조망, 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걸 한 개 추가하고 합니다. 잠시만요. 프로젝트 창 열어놓으면 환기 잘 되겠죠. 방충망 이렇게 해서 환기도 하면서 닫으면 조용하죠. 24mm, 샤시는 24mm 로이율입니다. 이중창은 안팎으로 16mm 복층 폐어 유리로 되어 있고요. 자동 잠금 장치 다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복층 부분입니다. 일반 화장실이랑 똑같습니다. 요즘 하는 스타일대로 쭉 밀고 있고요. 시원해 보이고 좋아요. 이렇게 상부장 가담하게 싱크대. 이 부분이 1m 한 30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게 쓰는데 지장 없어요. 정견들 판넬에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했고요. 이 계단이 상당히 길지요. 예, 이 계단이 긴 게 애기가, 이 집에 큰애가 좀 아파요. 애기들이 다치지 않게끔 경사도를 완만하게 주기 위해서 길게 제작해서 더 많이 뺐습니다. 계단을. 계단판이 더 많죠, 일반 복층보다. 그리고 전부 라운드형으로 이런 난간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도 좀 더 촘촘하게 달았어요. 애기들 머리 안 빠지게끔 그런 배려를 좀 했습니다. 애기 있는 집에는 그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전용으로 달아드렸고, 조금 하나 켜놓으면 밑으로 삼각형으로 퍼지기 때문에 조금만 한 개 켜놓으면 무드등 역할을 해서 밤에 은은하게, 또 애기들이 있으니까 깜깜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덜 좋잖아요. 무서워할 수도 있고. 환기창 똑같이 설치했습니다. 계단 부분에. 여기는 전반적으로 환기가 잘 될 거예요. 복층에도 성능 전면으로 그래가지고. 실내는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이죠.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고 모던한 걸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드렸고, 전반적으로 이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택지로 조성한 땅이다 보니까 웅장한 층고에 정말 높죠. 뒷면에 이렇게 배관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설비업자 불러서 연결하고, 택지로 조성한 한 땅을 구입하시면 이런 식으로 전기하고, 저 멀리 보이시면 이렇게 이제 수로도 다 이게 다 돼 있죠. 이런 데는 설치해 놓으면 좋지, 깔끔하고. 여기 보면 에어컨 같은 거 따로 바로 물릴 수 있게끔, 요즘 나오는 에어컨들은 실내기에 전원 공급이 필요 없습니다. 실외기에만 전원 공급을 하면 실내기는 전원 따로 안 꽂고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실내기에 물릴 수 있어요. 차단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선을 빼드렸어요. 여기서 바로 물리게끔. 컨테이너에 에어컨 구멍을 갖다가 배관 구멍을 미리 타공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으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그 구멍 딱
관에 맞는 규격으로 앙카바, 바카카바도 다 있고 그 설치 전문 기사들이 알아서 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레탄 단열 굉장히 두껍게 들어가 있죠. 100mm 이상 돼 있어. 이 집은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애기 때문에 투자하셨는데 경질 우레탄 폼은 이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뚫을 때만 저회전으로 열 나지 않게끔 벌겋게 달아오르지 않게끔 저회전으로 뚫어주라고 물 뿌리면서 뚫는다거나 그런 어떤 전문적인 기사님들은 그런 테크닉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우레탄 단열 했습니다 라고만 얘기하시면 돼요. 한번 불난 집이 있습니다. 그 기사님이 보조 기사한테 시키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드릴을 고속으로 왱 돌려버리니까 철판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순간 바로 불나버려요. 우레탄 폼이 준불연, 준난연이지만 철이 벌겋게 달아올 정도면 철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바로 불납니다. 큰일 납니다. 물 뿌리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만 기사님들한테 설명하시면 미리 구멍 뚫어 놓을 필요는 없어요. 괜히 글로 뭐 벌레도 들어가고. 아무튼 그런 거는 농막 구입하시는 분들 고민하실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죠. 원래 이렇게 이제 올스텐 바르기 전에 있는데 올스텐을 1차적으로 저희가 발라왔어요. 밤색으로 투명에 가까운 색을 발라드리는데 한 번 발라드리는데 이걸 받으시면 필히 제가 설명은 합니다만은 한 2회에 걸쳐서 더 발라주라 그래요. 한번 두껍게 바르고 한 일주일 말렸다가 또 다음 주에 또 바르시고 그걸 한 두세 번 하시고 첫 해에 오일을 충분히 머금은 상태에서 다음 해부터는 직사광선이 많이 내리지는 여름에는 하면 안 좋습니다. 매년 3, 4월달 봄에 로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통으로 팝니다. 오일 스테인. 그래가지고 저 이제 애김없이 줄여낸다 생각하고 발라주면 우리 피부에 로션 안 바르면 각질 생기고 하듯이 똑같아요. 나무도 유분을 항상 머금고 있어야 돼요. 물에는 섞지 않습니다. 방부목이. 그런데 햇빛을 이기는 그 어떤 물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서리 부분이 튀어 올라옵니다. 나중에 뒤틀리면서.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관리를 하기 싫어서 차라리 돈 조금 더 보태서 합성 방부목으로 하자 하시는 분도 또 많이 또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제일 비싼 게 합성 방부목인데 보기에는 좀 자연 친화적인 느낌은 안 납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안 해도 변형이 없으니까 투자한 만큼 편리성은 있어요. 충분히. 그게 대부분 관리를 못하는 산책로라든가 공원에 이런 데 광급에 많이 사용되죠. 근데 요즘은 이게 워낙 비싸지니까 조금 더 보태서 그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를 저렇게 튼튼하게 현장에서 용접으로 하기 때문에 뭐 비바람이 불거나 해도 끄떡없습니다. 그리고 분리도 됩니다. 이거는 농막에는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 해서 포치 부분 기둥서에서 덮이는 부분은 무조건 검축 면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걸 뭐 감수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저희도 막 설명을 하지만은 알아서 감수를 하겠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면 설치는 합니다. 해드리고 저희한테 나중에 그 책임 전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어닝 천막을 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천막은 괜찮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알려드릴게. 일반 이런 대지 말고 농지에 설치한 전이나 답에 설치한 농막은 건축법, 농지법 동시에 적용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오케이지만 농지과에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농지법상에는 이 바닥 깔린 데크도 하물며 다른 어떤 지자체에는 정화조도 농막 공간에 포함시켜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지자체 공무원이 한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고 대다수의 지자체는 바닥에 깔리는 데크하고 정화조 그런 거는 면적에 합산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맞는 건지 그 자세히 그 법규를 제가 뭐 다 깨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지자체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델의 36 사이즈의 하이큐빅의 디자인 컨테이너 녹슬지 않습니다. 데크는 4평입니다. 2m에 6m. 포치도 마찬가지고요. 저장 설치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모델은 상당히 고가예요. 이 몸체 가격만 해도 2,500만원. 경질 우레탄 폼을 바닥 포함해서 100mm 이상
최소 100mm, 코너 부분은 150mm, 200mm도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단열을 극강으로 끌어올렸고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2,900만원 나왔어요. 이런 거 2배씩, 방부목 3배씩, 또 실내에 내장하면서 쓰는 각재, 일명 노가다 용어로 다루기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도 두세 배씩 올라버리고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계약하신 분들은 2달, 석 달 전에 미리 계약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오르기 또 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감수해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 가지고 자재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자리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샷. 날씨 더운데 더위 드시지 않게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애기가 여기서 힐링하면서 빨리 쾌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은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4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잘 안 가는 농막 촬영을 할 거예요. 금산에 설치하는 건데요. 이걸 왜 촬영하냐면 실속형 농막에 디자인 철판, 녹슬지 않는 특수 철판 옵션 적용하고, 또 옥상 루프탑, 옥상 지붕 데크, 그리고 전면 데크, 어닝 천막 이렇게 해서 불과 3천만원 이하, 2천만원 중반대, 이게 정확하게 1,400에 700에 300만원, 운송비 포함해서 2,600만원 정도에 계약하신 모델인데, 사실 실제 계약 금액은 이거보다 한 300만원 작았습니다. 이게 계약한 신지가 한 6개월 됐어요. 현장 여건 때문에 좀 밀리고, 또 저희 사정으로 인해서 좀 밀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재값이 많이 올랐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부가세 별도 2,600만원 정도에 하실 수 있는 모델인데, 운송비까지 포함해서 5톤 트럭 운송료 2대분 100만원 가까이 되는 거 포함해서 그래 됩니다. 순수 물건값은 한 2,50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농막이 너무 채널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집 짓고 이런 모습들 흔히 보지 못하시는 그런 영상 위주로 올리려고 초반에 농막을 많이 올렸고, 요즘은 설치 현장이 잘 안 다닙니다, 촬영을. 그런데 오늘 거는 충분히 2천만원 중반대로 접해 보실 수 있는, 기능은 충분히 고급 사양 못지않고 또 충실하게 편의 기능을 다 갖추고 있고, 이런 모델이라서 또 한번 또 소개해 올릴까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에헤, 색깔 이거 아드님이 고르신 겁니다. 예쁘죠? 청록색. 자, 데크 올리자. 데크. 이 현장은 바닥 데크 뭐 요런 거, 옥상 루프탑은 그냥 하나의 건물로 같이 치는 부분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바닥 데크까지는 지자체에서 뭐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제재를 가하지 않는 지역이라서. 근데 일부 지역은 여기도 깐깐하게 농지과에서, 농지법에 의해서 점유 면적으로 들어가서 20제곱미터 넘는다 이래서 안 된다, 허용을 하지 않는 지역도 많아요. 그리고 정화조 묻어놓은 그 자리도 농막의 일부로, 엄밀히 따져서 그렇게 깐깐하게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뭐 여기에 된다고 딴 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또 담당자마다 법령 해석하는 주관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건 조금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닝 천막은 접이식이기 때문에 폈다 접었다 하는 거라서 전혀 건축 면적에 합산되지 않고 합법적인 겁니다.
예. 옆에 사람 이 용사만은 어떨 땐 전기, 어떨 땐 설비, 어떨 땐 목수. 예. 전천후입니다. 예, 막점만 주세요. 요새 바빠가지고 현장에 이렇게 농막 현장에 제가 방문해서 이렇게 단도리를 못 쳐드리는데 여기 가까워요. 오늘 마침 전시장에 왔을 때 가까워가지고 그래 우리 전부 다 공장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와서 다 해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면 오히려 싫어합니다. 그거 친다고 없는 게 낫다고. 트럭 좀 빼줘요. 저 빼는 거. 하시는 거요? 크레인 기사님은 다 하셨어요. 엄청 귀한 요 크레인입니다. 예, 요런 아담한 맹꽁이가 귀에 없어요, 잘. 요 10톤짜리인데. 들어가세요. 자, 보시면 지금 정화조 공사하면서 포크레인이 오죠. 요거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네, 작은 사이즈인데 제일 작은 크기에 들어가는 요보다 작은 미니도 있어요. 있긴 있지만 요게 이제 뭐 공쓰리네. 하여튼 요런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하지만 땅 다짐 작업을 이제 겸해서 같이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 집은 이미 잡석 깔고 다짐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재차 오시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정화조만 하는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할 때는 포크레인 어차피 오는 포크레인 같이 겸해서 땅 다짐 다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거 부르면 안 되고 큰 거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크레인이 꽁꽁 눌러주는데 덩치 큰 포크레인이 더 힘이 실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큰 걸 불러서 이런 다짐 작업 같이 정화조 할 때도 이왕이면 포크레인 비용 조금 더 주더라도 큰 거 불러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집은 3, 4인용 정화조를 묻었습니다. 이 스킬은 따라 하시고 싶어도 잘 안 될 것입니다. 이건 최소 한 5년 정도는 숙련을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거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죠. 저희 같은 프로들은 한 손으로 하죠. 예. 자, 이거 여실 때는 알루미늄 봉이 보이면 안 됩니다. 축 처져요. 딱 안 보이게끔 여기까지 탱탱하게 잡아줘야 돼요. 아까 물이 고이겠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그냥 쳐놓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갈 때는? 집에 갈 때는 접어놓으시는데 항상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하는 게 편해요. 한 50cm는 펴놔도 돼요. 근데 강풍 예보가 오고 이러면 이게 다 접어도 25cm 정도 튀어나오니까요. 이게 물받이 역할을 해줍니다. 이 정도 펴놓는 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집주인들이 이제 마지막에 청소 다 끝내고 뛰시는 것도, 이 사실 이게 뛰는 것도 일이에요, 일. 귀찮아. 키 큰 제가 위에 건 뜯어 드릴게요. 키가 너무 커서. 이런 시 같으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가져야지. 점심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또 오늘 막 어마무시하게 예약돼 있으면 상담 예약이 돼 있어. 전부 다 지방에서 오시니까 전부 지방에서. 온돌 판넬 틀어놓으면 전기 많이 먹으니까 라디에이터 한 개 샀어요. 예, 실내에 한 개 사고 화장실에는 그 작은 거 있어요. 변기 앞에 딱 놔두시고 콘센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타이머. 그러니까 해 빠지는 시간 오후 한 5시부터 다음날 아침 한 10시에 꺼지게끔 그래 놓으면 온도 약하게 놓으면 그리고 물 틀어 놓죠. 똑똑똑똑 1 동판할 때 동판하는 시기에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는 시기에 오면 그 한 달 반 남짓되는 시간만 조심하시면 네.
이 아차하는 순간 동파납니다. 그러면 물을 못 써요. 그러면 이렇게 물 똑똑똑똑 떨어지고. 예. 요런 데는 도심 지역보다 바람을 다 맞으니까 더 5도 낮. 더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똑똑똑도 좀 많이 자주 똑똑똑똑 많이 떨어지게끔 세면대, 싱크대, 미지근한 물로. 그 온수기 절대로 빼는 거 아닙니다. 전기 물 빼놓을 필요 없어요. 거기 빼지 말고. 360을 꽂아 놓는 거예요. 아, 여기? 예, 360.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로 해야 돼요. 찬물로만 떡떡 해놓으면 온수기 또 터져요. 그래, 그렇게 동판할 때는 아파트도 동판 나버리니까 이런 건 당연히 동판하겠죠. 그래, 물만 잘 틀어놓고 하고 라제다 제 넣어 가는 거는 타이머 해놓으면 시가 온도가 올라갔다가 없어요. 그 다 요새 화재 방지 그 차단 다 달려 있어요. 예, 라제다. 어디 가서요? 라지. 인터넷에 아드님 못 살아 그런데요. 인터넷. 궁금하면 저한테 전화하라 그러세요. 예, 예, 그러세요. 모델까지 내가 예, 예. 권해드릴 테니까. 예. 구독, 좋아요. 자, 이상 충남 금산군 농막 설치 현장에서 영상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영삼합니다. 저 휴대폰이 최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게 뭐 카메라 고 XX 있고 있는데 걔들 너무 불편하고 해서 오늘도 휴대폰으로 촬영합니다. 자, 충남 공주에 위치한 주택에 부지가 좀 남는 부분이 있어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모델이고요. 3회 9짜리 휴게실 개념으로 쓰실 목적입니다. 그리고 2층에 옥상에 데크 루프탑이 있고요. 굉장히 높아요. 높게 지금 이렇게 저 위에 올려야 됩니다. 집 보이시죠? 저 마당에 올리셔야 되는데 50톤 크레인으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높게 붐대가 뻗어가죠. 끝도 안 보입니다. 예. 무게도 있고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크레인을 불러서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이에요. 대충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예쁘죠? 녹색의 카페형으로 이렇게 제작되고 좀 이따가 실내를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기초의 경계석 작업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조금 깔아 놓으셨는데 어차피 저희가 와서 보면 어차피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선 다시 다 돼야 돼요. 예, 업자를 불러서 레벨을 봐서 수평 쫙 맞는 상태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은데 그게 일반인들은 힘들고. 오랜만에 50톤 크레인을 작업을 합니다. 다시 봐도 크네요. 자, 이렇게 컨테이너가 일단 들어져 있죠. 오게 됩니다. 지금 잠시간입니다. 이래 꼭두 새벽에 움직이고 하면 한 10시만 되면 배고파요. 오늘 마이크를 따로 못 가져와가지고 음성이 조금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 이제 옥상 루프탑 설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우측에 계단을 설치합니다. 저 위에 소나무가 가지를 좀 쳐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계단을 설치하려면 좀 걸리겠네요. 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90% 정도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데크까지 다 설치가 끝났죠. 데크는 전면에 이제 수평 봐야 돼요. 데크야 손으로 들어도 됩니다. 들어서 이렇게 꽂아도 됩니다. 2m에 길이 9m짜리 데크가 깔렸고요. 계단을 설치합니다. 계단폭은 1m입니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닝을 펴면 1m 50 정도 튀어나오니까 그늘이 다 형성되겠죠. 자, 출입구 문이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겁니다.
16mm 페어 유리 넣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전자키. 자, 바닥에 데코 타일 이렇게 에폭스 느낌 나는 걸로 깔았고요. 실내는 빈티지하게 OSB 합판 마감입니다. 카페라든가 사무실 형태로 사용하는 모델들은 이거 많이 해드립니다. 환기를 위한 프로젝트 창, 맞은편에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창. 열고 나서 이렇게 방충망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밖에서 닫아버리면 절단납니다. 끼어버려요. 가설 건축물 신고하고 놓는 모델이기 때문에 단열 기준은 적용받지 않습니다만 순수하게 반경질 우레탄 폼으로 실내 도포하고 바닥은 경질로 발포했습니다. 단열력은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갤러리 형태로 창 부분에는 레일 등을 설치했고 전면에 큰 창이 주변 전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뷰어가 좋습니다. 높은 땅이라서. 앞에서 이제 이렇게 부착 창을 열면 여기 방충망 다 있어요. 알루미늄 샤시입니다. 알루미늄 샤시로 했고 가정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하이 샤시를 하셔야죠. 알루미늄 샤시는 아무래도 춥습니다. 결로도 많이 생기고요. 샤시 바 자체에 결로가 물이 많이 맺힙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가정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 체크. 이런 식으로 깔려있죠. 러닝 천막 수동으로 설치했습니다. 원통형 외벽 조명 이렇게 비춰지고요. 다시 데크 내에서 실내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등은 재미있는 구조로 삐딱하게 비대칭으로 설치해 드렸어요. 뭐 일괄적이면 재미없잖아요. 재밌어야 되니까. 자, 이 공간 쑥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은 출입구가 이렇게 생겨먹은 바람에 이렇게 형성된 공간인데 여기 문을 달아서 붙박이 형태로 붙박이 장처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공간이 꽤 넓어서 뭐 개방해서 다른 걸 뭐 집어넣어도 되겠죠. 책상 하나 들어가겠다. 조명 설치해 드렸습니다. 구석구석에 이런 콘센트 편의를 고려해서 면마다 많은 수의 콘센트로 충분히 리드선 없이 전자제품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녹색하고 노란색하고 또 잘 대비가 돼서 더 예뻐요. 뒷면 보여드릴게요. 뒷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온풍기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거는 콘센트에 물리는 것보다 전기를 바로 이렇게 실외기에 바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요즘 나오는 냉난방기는 별도로 실내기에는 전원 공급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바로 실외기에 물려주면 실내에서는 전기 선이 보이지도 않고 호수도 노출되는 부분이 1도 없죠. 실외기는 어디 있든 간 실내기는 원하시는 위치에 달고 호수가 노출되는 거는 배관이라 그러죠. 그거는 외부에서만 노출될 뿐입니다. 이렇게 얘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꼼꼼하게 용접을 해서 굳이 기둥이 서지 않아도 안전에 이상이 없게끔 작업을 합니다. 자, 여기도 출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은 방금 제가 보셨듯이 이런 스킬이 안 될 겁니다. 예, 오랜 노력이 필요하고요. 저희처럼 숙련된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스킬이니까 처음부터 따라 하셔가지고 잘 안 되더라도 정상적인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링을 펴면 이렇게 돼요. 예, 일반 컨테이너 천고에는 1m 50 정도 돌출되는 게 여기서 50cm 더 돌출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전면에서 봤을 때 컨테이너가 많이 가려버려요. 1m 50 정도. 하이큐빅 컨테이너는 2m 돌출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천고가 높아서 이 정도만 돼도
많이 그늘집니다. 여기서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가격. 예. 이 놈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3m 9m 디자인 철판으로 일반 층고입니다. 징크 형태의 아연강으로 제작된 특수 컨테이너로 녹이 슬지 않고요. 3m에 9일이 9m, 그리고 옥상 데크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루프탑 테라스 조명형이고요. 기둥마다 저거 똑같이 8평, 전면 바닥 데크 6평, 이렇게 해서 토탈 실내 8평, 옥상 데크 8평, 바닥 1층 데크 6평, 이렇게 구성됐고요. 어닝 천막에 이게 가격은 운송 포함해서 부가세 포함 3,300만원 나왔습니다. 3,300만원인데 이게 얼마 전에 자재값 폭등하기 전에 계약된 거라서 죄송스럽지만 지금 현재 시가로 다시 산출한다면 최소 1-20% 정도는 가격 상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대한 마진보다는 손님들 만족하시는 모습 보고 저희도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싸게 뽑아서 이렇게 제작해 드릴 테니까 시간만 많이 주십시오. 예, 시간만 많이 주시면 이렇게 멋진 컨테이너 하우스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물건 빨리 만들다 보면 실수가 생겨요. 그래 실수는 곧 하자로 연결되고 그러면 꼭 그것은 우리 고객님들 손해로 돌아갑니다. 뭐 AS 보고 하면 되겠지만 그동안 사용도 못하고 그리고 찝찝하지요. 아무래도 물건을 받자마자 AS가 하자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들은 시간에 독촉돼서는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여유 있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오늘도 충남 공주 현장에서 강철의 연금술사 용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하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6일 인천 광화군에 나왔습니다. 강화도라고 표현하죠. 끝내줍니다. 일전에 설치하는 모습 소개해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만 오늘 다른 곳 한 군데가 또 완공이 됐어요. 제로 에너지 하우스입니다. 좀 이따가 같이 촬영할 건데 여기 입주하셨다고 촬영하러 한번 오세요 해가지고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뷰가 너무 좋은 집이라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우선 드론 한번 띄우고 보시겠습니다. 우리 건축주님께서 커피 한 잔 주신다고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영상 좀 촬영해가지고 소개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예. 신발장 리얼하게 쓰고 계신 모습이 어머님하고 계시는데 주말에 별장 개념으로 쓰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는 화장실이 넓죠. 화장실을 좀 크게 했습니다. 기존의 이 모델보다 1층 화장실을 크게 했고 싱크대 아담하게 사이즈 동일하기도 하고 특이한 게 이제 목 구조로 계단을 냈습니다. 실내 계단으로. 대부분 실외 계단으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실내에서 올라가는 형태로 했고 오늘 여기 오길 잘했어. 잘한 것 같아. 올라가 볼게요. 어떡하지? 목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따뜻하죠. 실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면 공간은 약간 깨집니다. 계단실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조가 예쁘다. 이렇게 계단실에 픽스창도 들어가 있고요. 딱 올라오시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이건 굉장히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 햇빛도 잘 들어오죠. 햇빛도 잘 들어오고 바로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고 발코니 테라스로 나가는 거예요. 자.
2층 테라스가 쓰레빠가 없네. 동일하게 36이죠. 타프처만 아예 안 치셨구나. 이렇게 기존 샤시문이 아닌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 도어로 이렇게 도어를 해드리가 카페 느낌 나게끔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특별할 거 없을 수도 있지만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이 모델을 이런 모션 보시면 여기 선반처럼 올려놓고 쓰잖아요. 픽스창 같은 경우에는 벽이 더 두꺼워 버리니까 이렇게 몰딩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드리면 이런 공간을 씁니다. 인테리어 해놨는 게 아주 아기자기합니다. 계단실을 튼튼하게 이렇게 원목 계단판으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텔레비 넣어놓으셨나? 아, 텔레비 잘 안 보시고. 아,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강화도가 너무 좋죠. 예, 이거 좀 시간만 이거. 예, 고맙습니다. 원샷 만족도는 몇 프로입니까? 진짜 찍으신 거예요? 뭐 아직 겨울을 안 나봐서 동파 방지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만족도 100%. 동파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왕도가 있습니까? 물 똑똑똑똑 틀어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물을 순환시키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어요. 잠궈놔 버리면 얼어요. 이런 데는 추울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콘크리트로 집 지나온다 한들 안 알겠습니까? 없니다. 장판 혹시 계속 그 오늘 팠네? 펴놔야 돼요? 아니요 안 그래도. 저게 뭐 6도씨인지 8도씨 이렇게 고정시키는 온도 유지하는 게는 있다 그래서. 네, 저걸로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사람이 훈기 느껴지잖아요. 그럼 절대 동파 안 나요. 근데 물은 틀어놔야 됩니다. 똑똑똑똑 물은 무조건 틀어놔야 됩니다. 1, 2월 달에는 무조건 물 젤젤젤 나오게끔. 구독, 좋아요. 자,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이 집은 독특하게 2층 실내로 올라갔죠. 근데 외부에 데크 올라가는 계단 또 추가로 해놨습니다. 왜 외부에서도 이렇게 올라가서 집 안에 사람이 들어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친구들이나 지인들. 또 프라이버시, 집에 계시는 분 프라이버시 보장하기 위해서 별도 계단 이렇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다 제가 권해드렸어요. 건축주께서 내 여자분이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잘 모르셔가지고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변에 지대가 높아 산을 깎아서 만든 이런 택지를 조성한 곳이잖아요. 저 멀리 보이는 바다, 야 정말 이게 바닷가에서 자라지 않고 계곡이 많은 곳에서 자란 터라 이런 바다를 한 번씩 보면 사람이 환장하겠네. 구독, 좋아요. 자, 요거는 창고인데요. 이게 사이즈는 36이고 동일하게 철판은 디자인 철판으로 했습니다. 안에 이제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들 다 넣어놓고 부식이라든가 순수 창고예요. 요거는 건축 허가하고는 큰 관련은 없었습니다만은 용접해서 이렇게 왜 해드렸냐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건 오히려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게가 무겁죠. 전체가 전부 다 붙어 있어가지고 하중을 다 분산시켜 주지만 반면에 이거는 달랑 이거 뭐 태풍 와버리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기초하면서 철판을 삽입해가지고 용접 다 해드렸어요. 태풍이 와도 뜨겁다. 지금 연구 중인 게 이 필로티 부분 3m씩 돌출되고 하니까 구조 확상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필로티 없이 올릴 수 있는 방법,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또 고려해야 되니까 동일 비용이라면 이 기둥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멋들어지고 멋있겠습니까? 이 포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또 연구하고 있어요. 좀 더 품질이랄까? 개선 자꾸 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다 보니까 구현이 될 수 있으면 돈 많이 들이면 됩니다. HB 막 해가지고 올리면 되죠. 만족도를 높게 칭찬을 해주셔서 한번 또 보람된 현장 같네요. 에어컨은 가급적 요즘은 냉난방 겸용으로 되는 거 있죠. 냉온풍기 그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집은 그걸 배관해 놓은 거 보십시오. 이동식 주택인 터라 완성을 해서 와서 일부 작업만 했죠. 그렇다 보니까 배관이 여기까지 저희가 외부로 돌출시켜 놓으면 기초공사는 저희 협력사에서 했거든요. 알아서 이렇게 다 연결 다 해드립니다. 더 추운 지역은 이 부분마저 물이 나오면서 얼어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박스를 짠다거나 나무로 박스를 짜가지고 방부목 같은 걸 해서 안에 또 부직포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보온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면 되는데 여기는 차후 이쪽을 좀 더 판넬로 뭐 이렇게 달아내신다거나 뭐 그런 걸 하실 거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자, 이상 강화도에서 영삼하였습니다. 멋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2층 집 세컨하우스 현장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출연료를 주는 게 아니고 돈 받습니다. 5만 원 내 계좌 보내놓을게요. 안녕하십니까, 용삼아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경북 성주에 와 있습니다. 오늘 설치할 모델은 전원주택이고요, 폭 4m짜리입니다. 좀 많이 커요. 4m짜리 컨테이너는 운송이 너무 힘든 관계로 잘 하지 않는데 여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로변 옆이라서 가능했습니다. 폭 4m에 길이 9m, 그리고 3m에 6m, 그 데크, 루프탑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우 날씨가 추운 와중에 한창 하차 작업 진행 중입니다. 데크, 저희 전매 특허죠. 운송해 와가지고 설치만 하면 됩니다. 자, 위험하니까 옆으로 조심해서 지금 이동할게요. 크레인이 역대급입니다. 시중에서 잘 보기 드물어요. 예. 그리고 운임이라 그럽니까, 일대 굉장히 비쌉니다. 집채만 하네. 도로가에서 이렇게 옮겨다 보니까 한 20m 되는 거리를 저기서 이렇게 집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경사가 있어가지고 데크 정도는 괜찮지만은 이 집 같은 경우에 워낙에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큰 중량의 크레인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덩치 크죠. 4에 9m, 3에 6m인데 연동은 아니고요. 딱 나란히 붙여서 설치하지만 엄연히 벽이 존재한다는 거, 벽을 터서 연동을 했는 건 아닙니다. 원래 1층 바닥에 데크랑 포치가 있습니다. 통과 다 됐고 협의하에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건축사하고 통화할 일은 사실 없어요. 오늘 아침에 통화할 일이 생겨 통화를 했는데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답니다. 면적에 문제가 있다고. 데크와 포치 세워버리면 전부 합산 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오늘 일단 데크 설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1년에 가끔. 이 건축사들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이 재작업을 하다 보면 또 와야 되고 또 장비 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또 바쁘다 보니까 쉽게 또 일정 잡기 힘들어요. 이런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게 포치 부분입니다. 바닥 여백 있죠, 콘크리트. 저기 데크를 깔고 포치를 덮을 건데, 포치 부분이 기둥이 서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건축 면적이 합산돼요. 이거를 설계 변경을 해놓고 나서 재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장비 한 번 더 와야 되고 대충 올려놓고 다음에 왔을 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외부 콘센트가 많이 보이죠. 자, 복층형 구조로 제작됐습니다. 실내는 전체 화이트 톤이고 바닥에는 이렇게 짙은색 마루를 깔아가지고 모던하게 연출했고요. 짙은색 마루가 어찌 보면 스크래치 같은 거 이런 거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싱크대는 이렇게 나지막하지만 있을 건 다 있고요. 볼도 사각으로 확 꺾이는 사각볼, 이거 좀 더 비싼 거네. 스댄으로 그냥 하락했는데 저희 직원이 흑철색을 주문했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싱크대집 사장님이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색깔은 이 금메탈 이렇게 사각볼에는 거위목 수전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벽은 두꺼운데 창은 혼율이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활용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여기는 누가 봐도 냉장고 자리겠죠. 예, 냉장고, 정수기도 세울 수 있겠다. 인조대에서 백색으로 고객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해드렸고, 이게 욕실용 타일로 많이 쓰는 타일인데 마블링 막 되어 있는 이런 타일을 고객께서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타일로 설치를 했습니다. 모든 고객 만족이 돼야 되겠죠. 욕실 층고가 높지는 않습니다. 1m 80 조금 정도 나오고 한 층고예요. 위에도 이제 층고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타일만 해놓은 상태에서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독일유가 상당히 고가품을 고르셨어요. 주문한 지 지금 한 달 가까이 돼 가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데크 설치하러 오고 뭐 다 이거 할 때 같이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여유고 되시고 이런 분들 내가 원하던 거, 갖고 싶었던 거
오랜 수건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고생했고 꿈을 실현하는 일종의 그런 경우도 될 수 있는데 여유만 된다면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욕실에 청구가 났잖아요. 저쪽으로 이제 온수가 공급되게끔 온수기를 이런 식으로 연결했어요. 이 안에 숨겼고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죠. 온수기 연결 상향식이라 그래요. 역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물이. 이게 뭐 자연적인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라서 저는 별로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장률도 좀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뭐 그런 거는 보완해서 제작하지 않겠습니까? 제작하는 업체에서 수납할 수 있는 요 수납장 이렇게 싱크대 짜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맞춤으로 장을 짭니다. 멀바하고 합판 덮어서 바니쉬 처리해놨고 이 집에 애기들이 둘이 있어서 상당히 좋아할 것 같네요. 환기창도 있고 여기가 천장형 냉난방기를 설치할 곳입니다. 양복층입니다. 저기는 엄마 아빠, 여기는 애기들 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네요.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계단을 설치했고요. 뭐 잠잘 때 들어가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위에 층고를 많이 확보하라고 여기는 조금 낮게 하고 위를 좀 더 높게 하고 프로젝트 창이 가로 길이가 일정 한 600 정도 넘어가면 이 잠금 장치가 레버가 2개가 달립니다. 하나로는 이 벌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양쪽에서 잠궈줘야 돼요. 방충망도 있고 프로젝트 창과 픽스 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부 지방으로 들어가요. 24T 로이 유리를 쓰면 열 관리율은 훨씬 웃돕니다. 건축 허가 기준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 결로가 조금이라도 더 차단되고 성능이 더 좋은 게 좋겠죠. 요즘 최근 들어 경기도 가평부터 시작해서 중부 1지역은 상당히 빡세요. 샤시 값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3중 유리를 넣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하이 샤시로는 열 관리율이 나오질 않습니다. 시스템 창호를 써야 돼요. 그러면 시스템 창호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서너 배 그냥 비싸버려요. 이 슬라이딩 창, 이중 창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류의 시스템 창호들은 다 호창이죠. 이중 창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열 관리율 맞추기가 힘듭니다. 중부 1지역 그래서 건축비도 좀 더 비싸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장형 냉난방기를 설치할 거예요. 공조 시스템이라 그러죠. 배관하고 이런 거 다 미리 다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내장 작업을 할 때 해놓고 가고 이 먼 현장까지도 와서 또 설치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에어컨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시공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깔끔하게 이런 빌트인 천장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비용이 궁금하시죠? 8평 각각 방 구분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딸려서 36도 8평 이렇게 했는데 하나에 한 150만 치입니다. 공조 그 업체에서 와서 배관 작업 다 해주고 또 여기 지방 현장까지 자기들이 완공해놓고 나면 기계 들고 와서 설치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테스트도 하고 그런 경비까지 다 해서 싸게 치어도 150만 원 정도 치입니다. 그런데 자꾸 뭐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시기라서 금액대는 조금 더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기계값은 정해져 있지만 인건비라든 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부자재값하고 이런 것들 그런 거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가정용이지만 집이 워낙 커서 콘센트하고 이거 분리되어 있는 전열하고 막 개수가 많아서 무려 8회로입니다. 끝에 보이는 노란색은 욕실 전용이고요. 가장 민감한 거. 이렇게 해서 메인은 50A입니다. 보편적으로 30A 쓰고 15A 다 쓰지만은 50에 20A 가정용으로 설치했습니다. 누전 차단기도 가정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어요. 산업용이 아무래도 조금 더 세요. 떨어지는 게 좀 둔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용에는 가정용을 달아야지 민감하게 반응해서 차단 탁탁 떨어지고 차단기 떨어져주고 하는 게 화재를 막는 거거든요. 간혹 가다가 뭐 농막이나 이런 거 설치해드리고 하면 다른 기구들이 고장 나가지고 속에서 합산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차단기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산업용으로 바꾸고 일을 하시는 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가정용에 맞춰서 모든 선 굵기라든가 이게 다 그 시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물건을 바꾸셔야 돼요. 이걸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럼 과부하 걸리면 선이 열이 발생되고 그럼 화재의 우려가 있어요. 가전제품은 소모품입니다. 가전제품 때문에 차단기가 떨어지면 그 가전제품을 내버려야 돼요. 이 점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임의대로 암페어수 높은 걸로 산업용으로 바꾸면 안 된다, 차단기를.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해서 전기가 계열은 100%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366을 한번 보실게요. 따다단딴. 자, 이게 일반 하이큐빅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는 하이큐빅이라고 하면 외경, 밖에서 층고가 3m 나와요. 실내가 약 2m 60 나오고. 저희가 이렇게 욕실이나 주방을 밑에 두고 위에 올리는 복층 형태의 모델들은 거기에 17cm를 더 높여서 제작합니다. 한계치예요. 더 이상 높일 수도 없고, 상대적으로 저 복층부 층고가 기존보다 10cm 이상 더 높아져 있습니다. 1층 천장 자체도 더 높아서 이렇게 이 부분 또한 일반 모델보다도 높아요. 굉장히 큰 느낌이 들죠. 여기 올라가면 제가 앉아도 머리 위로 이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예, 그렇게 설치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농막 스타일이죠. 여기는 뭔지 아시겠죠? 세탁기 한 개 넣으신데요. 배관까지 해드렸고. 지금 마음에 드니? 잘 써. 욕실, 주방, 그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고가형 농막이죠. 예, 농막하고 똑같은 스펙으로 했고, 다른 거라고는 건축 허가는 정식 주택이라는 점만 다른 거예요. 기존의 복층형 농막은 건축 허가 기준에 통과될 만치 그 스펙으로 제작됩니다. 똑같습니다. 인테리어 풍은 블랙 계열과 화이트 계열 대비되게끔 요구를 하셔가지고, 강마루는 강화마루가 아니고요. 끼우는 방식은 벌어져서 안 돼요. 바닥에 온돌 판넬 난방이지만 본드 방식으로 가정의 아파트 거실이라든가 거기 설치하는 강마루입니다. 이 좀 더 고가고요. 벌어짐이 조금 더 적어요. 온돌 판넬 위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온돌 판넬은 동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필름 난방이나 이런 것들은 끼우는 방식밖에 안 돼요. 예. 노랗게 보이는 것들은 이제 바닥에도 고밀도 우레탄 단열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부풀어가지고 삐져나온 겁니다. 이게 보이는 게 좋은 겁니다. 삐져나올 만큼 두껍게 뿌렸다는 증거겠죠. 테두리까지 꼼꼼하게 뿌렸다는 증거예요. 깔끔하면 안 돼요. 에어컨 배관들 차단기에 바로 전기 물리게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공료가 꽤나 한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완공하고 완공되어 있는 모습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아, 좋다. 이 30만원씩 한다. 30만원씩 한다. 이런 게 얼마나 비싼데. 이 컨테이너 베이스는 이렇게 휘었다가도 넣으면 복원됩니다. 한평생이 지난 후 이 부분이 새로 생겼죠.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기둥 서서 지붕이 덮이면 건축 면적에 들어간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재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시간이 꽤나 걸렸죠. 이 부분이 막 9평, 6평 해가지고 무려 15평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넓습니다. 기둥 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앙카볼팅 태풍이 불어도 뜨겁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건축 허가 냈다가 이렇게 설계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게 건축주한테 대충 얘기 들었는데 직접 이거 아저씨가 만드셨답니다. 공장에서. 이 무게가 스틸이에요, 스틸. 어우, 이거 한 30kg 되겠다. 25kg, 20kg, 25kg.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다 분리되고 당길 수 있고 불 피울 수 있게끔 만드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야,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 설치할 게 아니고 마당에 부럽다. 갖고 싶네.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시간 건축비 토탈 금액 1억 들었습니다. 건축비는 평당 한 400치였어요. 그리고 데크 같은 경우에가 2천 몇백만 원을 잡아먹습니다. 자, 내용을 불러드리면 이쪽에 36 전체 하이큐빅의 디자인 컨테이너입니다. 36이고 이게 4에 9m입니다. 폭 하나, 둘, 셋, 넷. 폭 4m짜리 컨테이너 굉장히 넓죠. 약 12평에 6평 건축 면적은 18평 나오죠. 건축비만 따진다면 7,200~300만 원 정도 나오는 부분이고 1억에서 나머지가 데크 비용입니다. 위에 루프탑도 외부로 통하는 계단 설치해서 지붕 위에 지붕 데크도 4에 9짜리로 12평 설치되어 있고 보수적인 옵션들이 많아서 건축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거보다 더 오르면 올랐지 이 밑으로는 절대로 공사를 못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자재값이 하늘 찌르고 또 연말 넘어가고 새해가 밝으면 자연스러운 물가 상승률, 인건비 오르고 뭐 운임도 조금씩 오르고 뭐 요소수도 요새 대란인이 말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또 악재가 또 끊임없이 낍니다. 이놈의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치에 조명 다 달고 하면 끝나요. 자, 경북 성주군에 설치한 세컨하우스 현장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 특이하고 좋은 집들 많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더 좋은 영상 빨리 접해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1000억 부자 되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빨리 접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런 좋은 영상 빨리 접해보시 다시 혓바닥이 해가 있네. 안녕하십니까, 강철의 연금술사 영삼합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우리 손님 현장에 농막 쓰고 계신 현장에 들릴 일이 있어서 커피 한잔 얻어먹으러 왔어요. 좀 특이합니다. 썬룸을 달아내셨어요. 추가적으로 개조했죠. 우리 복층 농막인데 복층형 농막 앞에 데크 이렇게 짜서 이렇게 썬룸을 3m에 8m입니다. 3m에 6m네. 농막 쓰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손님들도 이렇게 활용 범위가 이렇게 좋다는 걸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소개할게요. 이 부분은 원래 복층형 농막에 보면 2m 돌출되는 부분 있죠. 3m 면 쪽에 출입구인데 여기 샤시로 다 막으셨어요. 요거부터 한번 봐볼게요. 막고 유리도 이렇게 샤시 넣으시고 창안에 이건 굉장히 실내처럼 사용하고 여기 원래 바닥 데크가 깔리는 곳이에요. 데크가 깔려있고 여기 출입문 위에 포치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정도면 예 포인트로 들어가는 나무 루바고 이 출입구 쪽이 되는 것이죠. 2m 돌출되어 있는 곳 이곳을 이렇게 막으셨어요. 샤시로 막아가지고 활용을 하고 계시고 여기 강아지들 집이래. 예.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면 이렇게 실내는 살짝만 찍을게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시고 2층에 잠 주무시고 저렇게 주방에 보시면 저렇게 미니멀한 냉장고 두고 다 충분히 숙식 제거 다 됩니다. 주말에 오셔가지고 참 알차게 쓰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썬룸 이제 직접 자재 사서 동네 분이 이제 싸게 좀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거 그래도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자재값이 가장 무섭고 요즘 그리고 인건비 그런 부분인데 좋네요. 방문호 데크를 찼어. 와 넓다. 와 넓다. 이게 기생품으로 만들어 파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비싸요. 2,500만 원 막 이래 하고 뭐 엄청 비싸요. 이렇게 컨테이너 외벽이죠. 위에는 폴리카보네이트 이런 거 덮어서 차광 막고도 덮어놨네요. 외부 쪽에 그늘지게끔. 싱크대 추가적으로 설치하시고 여기서 거기 보면 바베큐 파티 하시겠죠. 자
여기서 불법 아니냐 이런 거 제발 이 영상 보시면서 그냥 영상으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법적인 부분은 그 거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쓰면서 활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상은 영상으로서 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농막의 데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거잖아요. 예, 너무 나쁘게 그래, 네거티브적인 어떤 댓글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다. 전반적으로 원래 여기 이제 다창이 샤시 알루미늄 샤시 하기도 하고 아니 샤시가 단열력이 뛰어납니다. 알루미늄보다는 가격도 저렴하고 여기 이렇게 옥상 올라가는 데도 루프탑 옥상 데크 자 여기도 개심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컨테이너가 아니라면 별도의 보강 없이 저렇게 옥상에 뭔가 올린다거나 하기 힘들죠. 전부 스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스질만 하고 간단하게 굳이 용접을 안 해도 달아낼 수 있고 참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쪽에서 본 모습인데 아이고 우리 또 심벌 마크가 또 붙어 있네. 드래곤의 품격이 느껴지죠. 예. 제가 셀카로 찍고 있습니다. 물소리도 들리고 동네 참 좋은 땅이네. 창고도 이렇게 달아내고 판넬로 또 이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컨테이너 농막을 해놓으면 이렇게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6월 26일 주말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 이번 영상은 그냥 자막만 따라서 노편집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밤빰 빠바바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